자, 홈즈 선생님. 선생님의 인내심을 더 시험하지 않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아버지가 평소처럼 술에 취해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 나선 우리는 정원 끝에 있는 녹조 낀 작은 연못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큰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수심도 고작 2피트, 약 60c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은 평소 큰아버지의 기행을 고려해 자살이라는 편결을 내렸지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던 그분의 모습을 알던 저로서는 일부러 죽음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아버지가 영지와 은행에 예치된 약 14,000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홈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가 될 것 같군요. 큰아버지가 편지를 받은 날짜와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날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편지는 1883년 3월 10일에 왔습니다. 사망일은 그로부터 7주 후인 5월 2일 밤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하시죠. 아버지가 호섬의 영지를 물려받았을 때 제 요청으로 늘 잠겨있던 다락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황동 상자를 발견했지만 내용물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죠. 상자 덮개 안쪽에는 KKK라는 머리 글자가 반복해서 적힌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 편지, 비망록, 영수증, 그리고 명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큰아버지가 태워버린 서류들의 목록이겠지요. 그 외에 다락방에는 큰아버지의 미국 생활에 관한 흩어진 종이들과 수첩들 외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전쟁 당시의 기록으로 그가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어떤 것들은 남부 재건기 당시 북부에서 내려온 철가방 정치가들에게 격렬히 반대했던 정치적 활동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호섬에 정착한 것은 84년 초였고 85년 1월까지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의 날카로운 비명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방금 뜯은 봉투를 내민 다른 손바닥 위에는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을 올려두고 계셨죠. 큰아버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늘 지어낸 헛소리라고 웃어넘기셨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똑같은 일이 닥치자 사색이 되어 당황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존?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으셨습니다. 제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KKK예요. 제가 대답했죠. 아버지는 봉투 안을 보셨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여기 글자가 적혀 있어. 그런데 위에 적힌 건 뭐냐? 서류들을 해시계 위에 올려두어라. 아버님의 어깨 너머로 글자를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서류? 무슨 해시계?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원에 있는 해시계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들은 아마 큰아버지가 태워버린 그것들일 거예요. 아버지는 용기를 쥐어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문명 국가야. 이런 바보 같은 장난질이 통할 것 같으냐? 대체 어디서 온 거냐? 던디에서 왔네요. 소인을 보고 제가 답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장난질이야. 내가 해시계나 서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헛소리엔 신경 쓰지 않겠다. 경찰에 알려야 해요. 괜히 비웃음만 살 거다. 절대 안 돼. 그럼 제가 대신 알릴까요? 안 된다. 금지다. 이런 헛소리로 소란 피우는 건 딱 질색이야. 고집이 센 분이라 말싸움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편지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포츠다운 힐의 요새를 지휘하는 옛 친구 프리바디 소령을 방문하러 집을 떠나셨습니다. 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멀어지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소령에게서 당장 오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근처의 흔한 깊은 석회 구덩이에 추락해 두개골이 파손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황혼역회 폐허엠에서 돌아오시던 중 지형이 낯설고 울타리도 없던 석회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여 배심원들은 주저없이 사고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꼼꼼히 살폈지만 살인을 의심할 만한 구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폭행의 흔적도, 발자국도, 강도질도, 길에서 낯선 사람을 봤다는 기록도 없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어떤 사악한 음모가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불길한 방식으로 전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왜 영지를 처분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겠지요? 우리의 불행이 큰아버지의 과거 어느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집을 옮긴다 해도 이염이 똑같이 뒤따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85년 1월이었으니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호섬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이 가문의 저주가 윗세대에서 끝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안도였더군요. 어제 아침 아버지에게 닥쳤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타격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로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그 봉투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런던 동부 구역이고요. 안에는 제 아버지에게 왔던 마지막 메시지와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KKK. 그리고 서류들을 해시계 위에 올려두어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창백하고 가냘픈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뱀이 기어오는 것을 보고 꼼짝달싹 못하는 가여운 토끼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떤 예방책이나 조심성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게, 셜록 홈즈가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네. 지금 자네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에너지뿐이야.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네. 경찰에 가봤습니다만.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짓더군요. 경감은 이 편지들이 질 나쁜 장난이고 제 친척들의 죽음은 배심원단이 판결한 대로 사고일 뿐이며 이 경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홈즈는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군.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경찰 한 명을 붙여주기는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머물기로 했죠. 그 경찰이 오늘 밤 자네와 같이 왔나? 아니요. 집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홈즈가 다시 한번 허공에 대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나? 그가 외쳤습니다. 아니, 그보다 왜 당장 오지 않았느냐 말이네. 잘 몰랐습니다. 오늘에야 프렌더게스트 소령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분이 당신께 가보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편지를 받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났군. 그 전에 움직였어야 했어. 방금 보여준 것들 말고 다른 증거는 없나? 도움이 될 만한 암시적인 세부 사항 같은 것 말이야. 하나 더 있습니다. 존 오픈쇼가 말했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를 뒤져 색이 바랜 푸른 빛의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태우시던 날 제 속에서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 이런 색깔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큰아버지의 방바닥에서 이 종이 한 장을 찾았는데 제 생각엔 다른 서류들 틈에서 떨어져 나와 파괴를 면한 것 같습니다. 씨앗에 대한 언급 외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엔 개인 일기장의 한 페이지 같습니다. 필체는 분명 큰아버지의 것이고요. 홈즈가 램프를 당기자 우리 두 사람은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거칠게 찢긴 것으로 보아 확실히 책에서 뜯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쪽에는 1869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일 허드슨이 왔다. 예전에 그 계획,
7일 세인트 오거스틴의 맥콜리, 파라모어, 존 스웨인에게 씨앗을 보냄. 9일 맥콜리 처리 완료. 10일 존 스웨인 처리 완료. 12일 파라모어를 방문함. 모두 잘 해결됨. 고맙네. 홈즈는 종이를 접어 유뢰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단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되네. 자네가 해준 이야기를 토론할 시간조차 아까워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행동하게.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은 하나뿐이고 즉시 실행해야 하네. 방금 보여준 이 종이를 아까 말한 그 황동 상자에 넣게. 그리고 다른 서류들은 큰아버지가 모두 태워버렸으며 이것이 남은 유일한 종이라는 메모를 함께 넣게나. 상대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단호한 어조로 써야 하네. 그러고 나서 지시대로 상자를 당장 해시계 위에 올려두게. 이해했나?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복수나 그 비슷한 것은 생각지도 말게. 그건 법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네. 상대는 이미 거미줄을 다 쳐놓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만의 거미줄을 짜야 하네. 첫 번째 과제는 자네를 압박하는 당면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미스터리를 풀고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야.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일어서서 외투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따르겠습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말게.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하게. 자네에게 닥친 위험은 아주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네. 어떻게 돌아갈 건가? 워털루역에서 기차를 탈 겁니다. 아직 9시 전이군. 거리엔 사람이 많을 테니 안전할 걸세.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네.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군. 내일 자네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네. 그럼 호섬에서 뵙게 되는 건가요? 아니, 자네의 비밀은 런던에 있네. 난 거기서 답을 찾을 거야. 그럼 내일이나 모레쯤 상자와 서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악수를 하고 떠났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비명을 지르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하고 야성적인 이야기는 폭풍우 치는 대자연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날려들어온 해초 조각처럼 나타났다가 다시 그 어둠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셜록 홈즈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벽난로의 붉은 불빛을 응시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으로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푸른 연기 고리들을 지켜보았습니다.